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에 앞서서 우리 목종훈 선생님하고요, 망부성님, 그 다음에 신영철님, 항상 정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28일 날 본회의에 중앙지검에 있는 이 지휘부 검사들 3명을 지금 탄핵하겠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지금 작전을 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저도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검찰들이 반발하는 입장문 하나 안 내놨나? 참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다리에 있는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아주 일대 반발하는 입장문을 지금 방금 내왔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야말로 탄핵, 남용이다. 그 다음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중앙지검 이 4차장 산하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들을 전부 다 수사해 왔고, 그리고 지금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지연 작전 중에 하나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요 얘기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판을 계속, 아니 죄가 지은 게 없으면 아이고 이거 빨리 재판 끝나가지고 아이고 무죄 그냥 딱 받았으면 좋겠어. 그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이재명이 이 인간은요, 끝까지 재판 결론을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저는 죄인이거든요. 이 자수하는 거랑 똑같아. 야, 모든 범죄가 어떻게 하나서부터 지금 11개 범죄로 돼 있잖아요. 11개 범죄에서 이제 법과가 올라갔으니까 5개 재판에 8개 사건에 12개 범죄거든요. 어떻게 12개 범죄가 전부 다 검찰의 소설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검찰이 그렇게 겁이 없어요? 아니 죽어라고 사법시험 봐가지고 지금 검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갈 일을, 그것도 파면당할 일을, 파면당하면 말이죠, 연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파면당하면. 그럴 일을 할 그 어리석은 검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최소한도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검사들은요, 최소한 이재명보다는 최소 바르고, 첫째는 올곧고 바르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한 검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어리석은 검사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국민을 이렇게 매 건마다 국민을 무시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참 이게 웃기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데일리안 이렇게 온라인 매체잖아요. 여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을 해봤더니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잘한 판결이다가 49, 이해가 안 간다는 판결이 41이나 돼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인데,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문제도 이념화 되어 있어요. 자기 진영에서 보는 것은 유죄고, 자기 진영이 아닌 데서 보는 것은 유죄고, 자기 진영에서 보는 것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은 이재명이가 아직도 무죄를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의 이 가짜 여론전, 조작전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요 성명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내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느닷없이 제가 보기에요, 이 홍준표가 발작하는 것 같아. 전에 느닷없이 조국을 쏘여갖고 조국 수홍해서 한번 야단 맞은 적이 있죠.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는 느닷없이 이재명이 바로 이제 엊그제 이재명이를 법카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아니 나도 지금 살다 보면 자기 부인하고 본인이 자동차 쓸 때도 그렇고 예산 쓸 때도 그렇고 긴가민가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담장구이 딱 걷는다는 거죠. 자기 이제 대구 법카를 쓰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번 법카가 그게 예산을 사적으로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용차를 또 사적으로 이용한 거, 이런 게 걸렸잖아요. 딱 이래갖고 이런 거 할 일 없이 그 형 받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미 중형 관련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걸 왜 기소하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약하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 그러면은 그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되는 거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홍준표가 모래시계 검사 맞아요? 이럴 때, 야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혀. 홍준표가 잘 나오다가 이렇게 발작해갖고 이상하게 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은 또 이 문재인도 이상해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전국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국제 정세를 볼 적에도 지금 전직 대통령, 아니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순수하게 봉사활동. 빵 장사고 물 장사하는 인간 봤어요? 전 세계. 요것도 기네스북에 올리고도 남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가족이, 전직 대통령 전 가족이 범죄인 거 봤어요? 뭐 미국 외국 같은 데서 더러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정상이 무슨 부패 문제가도 걸려드는 것이지만은 그 가족 전체가 지 부인 애 할 것 없이 다 걸리는 거 보셨냐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바로 그런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느닷없이 강아지 타령하고 고양이 타령하고 있는 이 인간 사진을 올려놓고 있어요. 사진.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일각에서 해석은 뭐냐? 지금 친명들 개딸들이 더 열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사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슨 강아지 반려견 타령을 해? 가끔 이제 그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 진영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미래 하면 사실상 뭐 제가 보기에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지지율이 뭐 한 1%도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결사체는 맞아요. 이 세미래가 결국 이제 이낙연이가 만든 당인데 여기에서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병환 전 정무수석했던 사람이 지금 이거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생중계하라 이런 이제 공문도 야당 모두에게 보낸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이 굿바이 이재명 요 플래카드를 갖다가 서울시 전역에 싹 다 걸었다는 겁니다. 굿바이는 무슨 굿바이예요? 바이바이지. 바이바이는 바인데 굿바이는 아니야. 이런 인간은 그냥 빨리 날려버려야 돼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래카드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상원, 지금 그 차장 검사죠. 조상원 차장 검사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뭐 몰라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라도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주 이제 훌륭한 검사를 보여요. 자, 조상원 지금 4차장의 경우에는요. 성남지청의 지금 현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하고 궁합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케미스트리가 맞다. 그래서 현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을 할 때 거기 밑에 검사로 있었어요. 차장 검사로. 그래서 이제 한 페어야. 아주 뭐 일을 잘해. 둘이서 이제 코드가 맞아. 쉽게 얘기했어요. 케미스트리가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관련 사건들도 왜냐하면 성남이니까 성남지청 관할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화끈하게 수사를 여러 가지를 잘했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하다가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온 건 아니고 이제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남지청장을 마치고 전주지청장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전주지청장 가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또 문재인을 탈탈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가 가는 데마다 성남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을 털었고 전주에 가서는 문재인을 털다가 지금 서울에 와서 지금 뭐 이재명을 서울의 이재명 사건에 거의 이제 중앙지검에서 공수사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그 이재명 사건을 갖다가 전부 공판 유지를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창수 지검장도 딱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됐어. 그리고 이제 중간 4차장 검사도 됐어.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현재 이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부패부장 최재훈 부장검사가 이제 담당 부장검사잖아요. 담당.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책임자 최재훈, 그 다음에 그 위에 지휘인 조상원, 그 위에 총지휘관인 이창수, 요 세 명을 싹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협박 이상이에요. 이거는 뭐 실제화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이재명이는요, 탄핵되면 이제 결국 다 지금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국회 추천복 3명을 후속 임명이 안 돼갖고 지금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오늘 내일 여야가 합의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여당이 야당에 지금 양보를 하겠다. 너희들이 2명을 다 먹어. 그러면 대신에 우리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동의를 해. 반대하지 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더라도 뭐 저는 충분히 아주 좋은 딜이라고 봐.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한테 이번에 2명을 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보수 5대 그 진보가 4.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한 명 유리. 예, 그래서 어느 것이 헌법재판관 전체 그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만이 이진숙 위원장서부터 시작해갖고 일사천리로. 왜냐하면 탄핵 제안을 제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거 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헌법재판으로 넘어가면 이거 폐기 처분되는 거 다 맞아. 다 기각되잖아요. 이미 검사들 안동환 검사하고 무슨 뭐 또 하나 김정석 검사, 임정석 이 검사인가요? 이거 다 기각됐잖아요. 기각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기네 공판 유지에 그리고 자기네 수사 유지에 장애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김정숙이 관련 수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판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1심 판결이 늦게 나오고 2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2심 판결이 늦게 나오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늦게 나오고 그래서 2027년도 대선 출마하는데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걸려있는 사건들이 전부 다 이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게 계속 늦어지니까 이재명이 목표치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이제 이 조상원 4차장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요 지금 라인, G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이 이제 전국 최대 검찰청이잖아요. 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수사 유지도 공소 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중교사, 백현동 비리, 성남의 부시 사건 이거 전부 공소 유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복투 사건 지금 민당 11명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요것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루된 취업특혜 의혹, 예, 여기에도 그런 게 이정근이 안양 무슨 지금 물류 회사에다가 고문으로 취업시킨 거, 요런 거 전부 수사가 못되게 지금 막어 제끼겠다는 겁니다. 요런 지금 인간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성명문을요, 여러분들께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자, 기자들한테 조사원 차장검사가 직접 이 발표한 겁니다. 그냥 내부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도자료로 뿌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탄핵소추안이 정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가 된다. 예, 위배가 된다. 그리고 국회가 가진 소추의 남용이다. 이미 안동환,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모두 기각이 됐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소추하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 다음에 이창수 지검장과 그리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금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들이 직무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무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최 부장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이제 아까 이창수 지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재원 부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의 지장이 불보듯 뻔하다. 최재원 부장이 소추가 되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수장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없어지면 공소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탄핵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휘부부제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고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판단이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4년 반 동안 결론 내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불복 조차가 있음에도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문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 소추해서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마비다. 옳은 얘기죠. 야, 이런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없는데 이렇게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전면 차단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보복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비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심판 여론을 좀 최대 수위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요, 지금 이제 이 조상원 차량검사가 밝힌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동 의혹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게 4차장 산하에 있는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지금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게 어느 하나라도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이제 공소유지 기능이 없어져서야 될 사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야말로 이제 정쟁화에도 민주당에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홍준표가 또 그래서 사고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법카, 이 배임 기소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저 망신주의 기소다. 아리송하다. 그러면서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 이후에 식사 수사 대금이 대부분이었다.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곧 국정쇄신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총리, 예산 국회, 그 다음에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법이 위반됐다고 해서 요거를 갖다가 법 위반된 범죄 사실을 정치적인 흥정의 도구로 이용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모레 검사 생활을 했어요?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본인이 수사한 것은 옳은 일이고 남이 수사하는 것은 이거는 불륜이고 딱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제 사용하지 않고 시장정책 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간혹 공무인지 사측인인지 불문한 때가 있고 차량 일월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럴 때는 무조건 오고 사비로 써야 되고 무조건 오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죠. 긴가민 갈 적에는. 아니 그렇지 그래야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모레 검사 다운 건 아닌가? 예, 참나. 그러면서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 대사인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걸 이용하면서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주명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단대였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을 올려진 2년 반이었다. 야, 이해가 안 가요. 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대화와 소통, 협치는 단대였고 끝없는 상살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이 홍준표 시장이 가끔 어려운 함부로 써요. 상살,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상자에 서로 죽이는 상살. 트럼프 2개 닥치 서로 죽이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래는 이재명이가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이가 죽을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2개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느냐. 이런 이재명이 싸워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런 현수막이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아주 환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올린 게 바로 전병헌 새미래가 올린 거예요. 새로운 미래 민주당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우측에.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옳았다. 굿바이 이재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옳았다. 굿바이 이재명.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굿바이 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굿바이. 그래서 이제 이 우이중 교사 사건 25일 날 판결이 나오면 완전히 이재명이요. 굿바이. 딱 바이바이. 이게 되는 거죠.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그래서 완전히 정계에서 딱 은퇴가 아니라 정계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플래카드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받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면서 저 현수막 많이 봤을 거예요. 저게 전병헌 새로운 미래에서 이 개첨한 이 플래카드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심정을 지금 내 한마디로 플래카드 저 굿바이 이재명 딱 요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재명을 쳐야 되는 게 어차피 공직선거법 100만 원만 넘어가면 법정 구속으로 안 가더라도 그리고 현재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보다도 더 낮은 형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434억은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 예산으로 이거 변호사를 더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지금 딱 잡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야, 문재인은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름을 조상이 잘못 정했어요. 이름. 문재앙이라고 해요. 문재인 사람이야. 문재인 사람. 이게 이제 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이거, 야, 아니, 고양이, 저도 고양이 이뻐해요. 고양이 안 이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런 사진을 지금 올릴 때이냐 이거죠. 시기적으로.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더더욱이 요런 시각은 지금 우리 우파 입장에서 봐더라도 어울리지가 않아. 왜? 지금 문재인이가 한 것, 실정. 그렇죠. 실패한 국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경제 실정, 그 다음에 안보 실정 다 있잖아요. 안보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러면 지가 이제 무너뜨린 안보 체제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안보 정책이,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살려내고 있고, 그런 판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해갖고 더 우리 안보육을 좀 강하고 있어요. 더 세게. 그러면 지가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아, 내가 옛날에 이거 좀 잘못했나 보네.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올리는 게 이러한 지금 고양이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자,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버릇이에요. 버릇. 버릇이기도 하고 지 능력의 한계를 지금 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사법투쟁, 방탄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고양이 뽀뽀하는 사진을 올려. 그래서 개딸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문재인이. 요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올린 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있어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진을 올리고 SNS 활동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평산 책방에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다봉이가 있습니다. 다봉이. 그리고 만복이라는 고양이가 책방에 새로 찾아왔습니다. 만복이는 다봉이를 좋아합니다. 다행히 다봉이도 만복이를 잘 품어줍니다. 야, 아니 지금 이 고양이하고 고양이 이 반려묘가 노는 거를 지금 이 SNS화 시킬 상황이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갖고 난리고 그리고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걸 올릴 때냐? 그래서 친명 인사가 이거 중앙일보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이가 뭐가 그렇게 한가롭나?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위기 상황에 코멘트 하나 없으니 서운하고 아쉽다. 그리고 또 친문 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친문은 또 방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일상 공유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엮는 거는 과잉해서이다. 아니 단순한 일상 공유? 국민들은 이런 인간하고 이런 그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함부로 국민이 공유하고 아니 국민이 싫어해 이런 거. 그냥 공유는 지 패밀리 범죄 패밀리들하고만 공유하면 돼요. 친문들 여의도 있는 친문들하고 공유해. 왜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염장을 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매년 연간 말이죠. 죽을 때까지 5억 정도의 5억이 넘어요. 살짝. 5억 정도의 체면 유지비를 우리 혈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체면 유지하고 5억을 주는데 체면 유지하는 게 있어요. 지 딸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지 않나. 지 마누라는 검찰에 나오라 해도 잘 안 나가요. 야, 이 문재인이도 아직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은 피의자로 소환했다는데 언제 들어간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가로울 때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지난 10월 31일 날에는요.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이 지랄 맞음이 쌓여서 축제가 되겠지.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요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민주당이 그런 게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 이제 공개해가지고 대여 공세를 막 올릴 때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라는 책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날은 이제 독대한 날이잖아요. 윤 대통령 한동훈. 그날에는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또 책을 추천해요. 와,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요. 이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등산하고 감자 씹는 사진을 올려서 개딸들한테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도 당에서 아니 잊히고 싶다면서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 예,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같은 인간이 지난 그 1일 날 페북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남국이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 전 대통령님 신선론 책자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을 SNS에 올리다니 너무 부적절하다.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 달라. 예. 야,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그 어린애죠. 어린애 범죄인. 예. 이런 김남국한테도 한마디 들으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 문재인. 요거는요. 그야말로 피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피가 잘못돼 보니까 아무리 비판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문재인 눈에는 돈밖에는 보인 게 없다. 돈밖에는. 그러니까 커피 장사, 빵 장사 해먹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